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은주 강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전산세무 1급 합격을 위해 최선을 다해 강의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시간이니까 시험에 대해서 가볍게 좀 오리엔테이션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시험 안내인데,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전산세무 1급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 뭐 중간에 한두 개는 건너뛰었을 수도 있지만 전산회계 2급이 맨 처음에 하는 거고요. 전산회계 1급, 세무 2급, 세무 1급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꼭 전산세무 2급이 있어야 전산세무 1급을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중간에 그냥 처음부터 전산세무 1급부터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제가 이거를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전산세무 2급은 합격은 했다는 가정하에 제가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좀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나는 전산회계 1급을 땄는데 바로 세무 1급을 해보겠다 그러기보다는 세무 2급을 거쳐서 그 다음에 세무 1급을 할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 일정과 원서 접수 그리고 K랩 프로그램 다운로드에 대한 건데요. 제가 여기 주소를 하나 적어드렸죠. 자, 저는 미리 한번 들어와 봤는데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 license.kacpta.or.kr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쓰면은 또 자기 마음대로 KA, CTA로 바뀌더라고요. 자, 여기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시험 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은 1년에 6번 정도 이렇게 이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달에 한 번 이제 시험이 있는데 보통은 예전에는 이 시험이 1년에 4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기간, 1학기 기말고사 기간, 2학기 중간고사 기간, 2학기 기말고사 기간 이렇게 시험을 4번을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좀 붕 뜨는 시기가 있어서 그냥 여름방학 때 한 번, 겨울방학 때 한 번 보자. 그래서 시험이 이렇게 6번을 봐요. 그래서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좀 대학생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은 좀 시험 준비를 임박해서 하지 마시고 미리 좀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기 이제 전공 시험 과목하고 시험 일자가 좀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좀 내려오시면은 K랩 수업용 다운로드 그러니까 우리 시험 보는 프로그램도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고 기출문제도 그러니까 직전 연도 기출문제까지는 여기에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험 접수도 여기 회원가입을 해야지 시험 접수를 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을 합격을 하면 이제 자격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격증에 그 여러분들 인물 사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좀 사진 이쁘게 잘 나온 거 해가지고 회원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숙제. 자, 이거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 회원가입하기. 자, 숙제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시험에 대한 구성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시험은 이론 30점과 실기 70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론 문제가 15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당 2점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역이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인데 이게 전산세무 2급에서는 소득세까지만 나왔잖아요. 전산세무 1급에서는 법인세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실기가 70점인데 이거 백데이터가 2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산 세무 2급까지는 그러니까 한 개의 백데이터 가지고 실기 처음부터 끝까지 쭉 풀었었는데요. 전산 세무 1급에서는 백데이터가 2개가 주어져요. 그래서 재무회계 이론이
있고, 자, 재무회계와 관련해서 전표 입력이 12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좀 많이 축소가 됐는데 전산세무 2급에서는 일반 전표 5문제, 메인 매출 전표 5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다른 부분이 출제가 되니까 두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문제가 일반 전표에 입력하세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세요,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어떤 거를 일반 전표에 기록하고 어떤 거를 메인 매출 전표에 기록해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가가치세,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메인 매출 전표에 풀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관계가 없는 경우 있죠. 그러면 일반 전표에서 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가 10점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기 두세 문제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실계의 경우에도 분량이 많은 문제가 있고 분량이 좀 적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출제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길어지거든요. 그러한 회차에서는 두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일반적으로는 부속서류, 그 다음 이제 전자신고가 있는데 이런 거에서 이제 좀 약간 작은 문제로 세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산이 또 많이 쪼그라들었네요. 전산세무 2급에서는 3점짜리 5문제에서 15점이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결산이라는 부분을 보면은 전산회계 2급부터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구색 갖추기 식으로 좀 문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 보면 이거 전산회계 2급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봤는데 이게 세무 1급까지 나오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배점이 좀 적네요. 4문제 2점, 8점 정도가 출제가 되고, 그리고 원천징수가 한 12점 정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법인 조정,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자, 법인세가 그러니까 이론에서 보통 이제 법인세 이론이 보통 2문제, 1문제, 2문제 또는 2문제, 2문제, 1문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론에서 4점이 나오고 실기에서 30점이 나오니까 법인세만 34점이 나오죠. 그리고 전산세무 2급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지만 전산세무 1급에서는 출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 부분이 많이 중요합니다. 자, 참고로 원가액의 이론이 있어요. 원가액의 이론의 경우 전산세무 1급에서는 표준원가 계산이라는 부분이 추가